최강스카이하고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연세대학교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이 시행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건데, 네. 고려대처럼 1부에서는 기본적인 전형을 분석하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고려대 경쟁률에서 혼자 찍으셨던데요, 다시? 예. 원장님 바쁘셔가지고 네. 제가 다시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같이 찍어야 되니까 네. 너무 우리가 저번 주에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라 그렇죠. 좀 네. 어설펐던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자, 우선은 이제 교과 전형부터 얘기를 하면, 연세대 수시 교과 전형은 이제 추천형 전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 예정자들만 지원이 가능한데, 고교별 10명 이내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밑에 있는 이제 변경점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2023년, 지금 올해까지는 제적 인원의 5%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프로테이지가 아닌 그냥 10명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게 어떤 학교 학생들한테는 완화된 거라 볼 수 그렇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매우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지금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연세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교과하고 이제 면접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는 전형인데, 1단계에서 이제 교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지금 연대에서는 이제 몇 배수라고 딱히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내년에 이제 정확히 나오는데, 올해 기준 했을 때도 거의 5에서 6배수 사이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단계가 이제 면접인데, 재시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30%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올해 2023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반영 비율이 60%였어요. 즉 23년도에는 40%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면접 반영 비중을 줄였어요. 줄였네요. 네, 10%를 줄였습니다. 솔직히 연대 이 면접, 이른바 재시급 면접이 내가 난이도가 극악해요. 뭐 극악하다기보다는 이거 딱 보면 이제 일반고는 쓰지 마라. 일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극악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면접의 반영 비중을 줄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아마 2024년 즉 내년에는 이 대신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런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감안해서 요 추천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천형에서 교과 반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유명한 이제 Z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세대 하면은. 네. 근데 뭐 Z값이 100%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이제 Z 점수값 50%하고 석차 등급 활용한 등급 점수가 있어요. 네. 50%로 이제 두 개 합쳐서 계산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Z 점수는 3학년 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종합 성적표라고 하죠. 마지막에 나오는 거. 네. 다 해서. 여기 일반적으로 Z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Z값, 과목별 Z값 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 이제 등급 점수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제 계산 방식에 맞춰서 이제 등급 점수를 나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A, B, C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5단계면 A, B까지는 A 등급으로, C, D는 B로, E는 C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준다. 실제로 우리 학생은 학부모님들이 이것까지 막 계산하거나 하는 그렇죠. 상황은 별로 안 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이 1.5 이내라고 하면은 그냥 연대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뭐 그 계산으로 뭐 누가 붙고 떨어진다고 하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학교의 어떤 그 기준점들이니까.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연세대학교 종합전형 중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전형은 두 개의 전형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활동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연대 종합전형.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국제형이라고 하는 이제 전형 중에 국내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전형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연대를 쓸 때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시면 되는데,
전형의 이름하고 그 조건이 틀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이 종합의 전형 형태가 동일합니다. 1단계에서는 활동 우수자는 3, 그리고 국제형은 이제 4배수를 이제 모집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면접은 재시문 기반 면접인데 40% 반영을 합니다. 1단계, 2단계로는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연대는 이 교과 추천 전형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 최저가 안 걸려 있어요. 네.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 종합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 학교죠. 아, 그러네요.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를 합산하죠. 그래서 인문계열은 2합 4를, 그리고 자연계열은 2합 5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어는 따로입니다. 영어 3등급을 따로 해서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3합이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합이 되는 거고,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3합 7 이내를 맞춰야 되는 거고,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8 이내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영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3등급 이내여야 된다. 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른 학교랑 틀리게 영어를 1을 맞아도 3을 맞아도 똑같다는 소리네요? 동일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 등급을 이렇게 따로 했는데 3등급 이내라고 하는 건 되게 허용폭을 많이 낮춰준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기준에서 2합 5예요. 근데 요 국제형이 영어가 무조건 1등급이어야 돼요. 그래서 활동 우수자 전형보다도 요 국제형이 어떻게 보면 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영어가 1이어야 돼. 영어 자신 있으면 이거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합 6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대가 그냥 앞에 있는 수능 최저만 딱 보면 뭐 2합, 2합, 2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할만하지 않아 하는데 알고 보면 3합이다. 그거를 조금 인식을 해 주셔야 되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점은 뭐가 있냐? 연세대 종합전형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원래는 연대가 전형 간의 중복 지원 자체가 안 됐어요. 아예 중복 지원을 못 하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죠. 복수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연대는 그렇게 복수 지원을 거의 못하게 해놨었어요. 아. 근데 이걸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화를 했냐면 학생부 위주의 전형끼리는 전형 불가예요. 그런데 교과 전형하고 이 활동 우수자 전형은 복수 전형이 불가능해요. 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국제형 같은 경우, 네. 다른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추천 쓰면서 이 국제형까지는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추천 쓰면서 요 종합에 있는 활동 우수자 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추천 쓰는 애들이 국제형을 거의 다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렇겠죠. 영어 1등급 맞을 자신이 있으면.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얘네가 교과 전형 쓰는데 다른 학교 라인들이 다 어때? 다 수능 최저가. 그렇죠. 근데 연대만 추천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 거기에 면접을 보니까 솔직히 조금 이따 우리가 경쟁률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연대를 잘 안 쓴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그쵸.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저 면접 때문에 못 쓰거든? 그런데, 국제형은 일단은 면접이 있다고 하면 국내고 애들만 경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최저가 걸리는데 최저가 꽤 세. 그런데 요 3합 6 정도 기준이면은 일반적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3합 6하고 비슷하지.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저번 시간 고려대하고도 유사성을 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일반고 애들이 교과의 추천형을 쓰면서 당연히 수능 최저가 걸리는 국제형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지. 그럼 그 중복 지원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대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 2년 연속 장사를 못했다? 약간 그런 느낌.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연대가- 2년 연속 얘네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학생들이랑 얘기해보면 연대하고 고대하고 연대가 조금 더 좋아해. 솔직히 더 선호하는데 진입장벽이 높더라고, 애들이. 왜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대를 지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애도 솔직히. 그래서 못하죠.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대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시에서 네. 우수한 학생들을 확실히 확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약간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대가 이제 특목애들 좋아하는데 특목애들이 상당히 많이 쓴다 했는데 작년 입시 결과를 기준해서 봤을 때도 물론 특목애들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일반고 애들의 합격자 비중이 꽤 높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런 편견? 저는 이제 편견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편견들이 이제 깨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연대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너무 특목하다 보니까 그렇지. 굳이 얘네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일반고 최상위권 애들이 훨씬 메리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돼서 뭔가 조금씩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추천형하고 요 활동형까지도 그냥 중복 제한을 풀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차피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인 거고, 일단은 연대에서 기본적으로는 중복 지원 확대를 했다. 요렇게 조금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시 전형은 아주 전형적인 이제 수능 100% 일반 전형이고요. 정시는 이제 고려대하고 동이랑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연대하고 고대가 되게 눈치 싸움이 크죠. 정시 전형 자체에서도. 의예 국제계열에서는 이제 적성 인성 면접이라는 걸 보고 체육교육학과는 그냥 일반 면접을 봅니다. 요거 이해는 전부 수능 100%로 모집한다. 의예하고 국제 전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의예과는 이제 1단계는 수능 2.5배수를 모집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면접. 이제 우리가 이제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연세대 의예과는 재시험 면접, 인적성 면접을 다 봅니다. 굉장히 빡세죠. 그리고 이제 국제 계열에서는 이제 언더우드 융합인문사회과학, 융합과학공학부 아까 봤던 그 국제형의 국내고하고 동일한 학과들이에요.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면 뭐 하스 이런 학과들을 얘기하는데 1단계는 수능 3배수를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핵심이 영어 재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정시에서 면접을 본다고 해서 허용폭이 뭐 널널하지는 않아요. 다 급들이 있죠. 그래서 연세대는 이제 정시까지 이제 이런 전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수시에서의 교과냐, 이제 종합이냐, 아니면 이제 정시냐인데, 네. 이제 연세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고려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Z값이라고 하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라. 이거는 고민한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학교의 수준, 다른 학교의 수준들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Z값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 학교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돼서 내 Z값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Z값을 고민할 거면은 차라리 저는 이거를 그냥 저는 서류 평가와 동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점수 기준했을 때 네.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라. 그러면 평균값하고의 차이가 확 나니까 Z값 점수 자체가 확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Z값을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Z값이란 게 1등급에서 네. 100점에 가까운 1등급이냐 90점에 가까운 그렇죠. 1등급이냐의 게임인 거예요. 1등급 중에서도 1, 2, 3, 4, 5, 6, 7을 그렇죠. 가리자는 소리잖아요. 1등급 안에서도 더 좋은 1등급이 있고 좀 네. 낮은 1등급이 있다. 학교의 수준과 이 학생의 어떤 편차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심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엔 요거밖에 없어요. 100점에 가까워. 네, 100점에 가까운 원점수를 받으면 그만큼 Z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원점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다 맞으면 무조건 1등급 아닌가요? 아니, 그냥 1등급인데, 네. Z값 때문에 고민들을 하니까, 어떤 애는 1등급이라는 Z값이 뭐 1.0몇입니다. 어떤 친구는 1등급인데 Z값이 1.2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차이가 뭐냐. 결국에 원점수 100점에 가까우면 그만큼 Z값의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연대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추천형에서 Z값이라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원점수를 거의 퍼펙트에 가깝게 맞추는 1등을 만들어라. 그러면 서류 평가적인 요소에도 완벽할 거고 교과 전형에서 완벽해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종합 전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합 전형은 요거는 저는 항상 고려대 종합 전형이나 저는 솔직히 연세대 종합 전형 아니면 뭐 다른 학교 종합 전형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주술의 세상이에요. 여기는 주술입니다, 주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완벽하다고 해서 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종합전형이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마다 원하는 네. 이 학생이 틀리고, 심지어 그 학교 안에 있는 입학사정관들마다도 기준점이 조금씩 틀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맞출 거야?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종합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주술의 세상이라 생각을 해. 그러네. 물론 주술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폼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나마 거기서 주술의 세상에서도 그치. 내가 될 가능성도 따져보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오히려 그냥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는 그냥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걸 진짜 최대한 많이 한다. 저는 그게 기준이다. 가장 많이 하고 최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은 마구잡이를 해라. 뭐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연대, 고대, 서울대 종합전형의 최대 라이벌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아닙니다. 전부 특목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목과 싸운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종합전형에 올인하는 거를 저는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거면 이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택하고 네, 100점 맞는 게. 100점 맞는 게 공부에서 100점 맞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정시, 네.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기준했을 때 이제 수능 등급 기준하면은 뭐 100분위 기준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분위 기준했을 때 거의 95 이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 1등급은 아니더라도 그쵸. 1등급은 뭐 2등급 하나 정도 섞인다거나, 뭐 학과에 따라서는 2등급이 2개 정도 섞인다거나, 뭐 요 정도 차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맞추려면은 저는 그냥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라. 우리가 저번 시간 봤지 않습니까? 고려대 네. 학업 우수자 전형 최저가 몇이었습니까? 4합 7이었죠. 네. 요거를 목표로 해라. 최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정시의 목표 기준점을 세우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 현역생들을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그러니까 정시라는 게 너무 막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고려대 학업 우수자의 수능 최저는 무조건 내가 패스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정시까지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면접은 뭐 솔직히 여기 있는 연대, 고대, 서울대는 혼자서 면접 준비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 관련되어 있는 사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이 연대, 고대, 서울대 면접반을 따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아야지 혼자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제한돼요.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024년 입시의 연세대의 이 기본적인 전형들과 이 변경점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부에서는 이 경쟁률을 가지고 한번 올해 연세대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두 학교를 한번 유심히 살펴봤어요. 연대, 고대.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라이벌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다르네요. 완전히. 그 전형 자체도 다르고 학생들을 뽑는 방법도 다르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모집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기준이 진짜 되게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골고루 좀 뽑는 스타일. 그러니까 일반고도 어느 정도, 뭐 그다음에 특목도 어느 정도, 심지어 재수생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다면 연세대는 솔직히 교과 전형이다, 이 종합 전형이다, 아니면 심지어 이제 정시 전형까지도 우리가 따져봤을 때도 보면 확실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허들이 좀 세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진짜 일반고에서 우리 학교 오고 싶으면 진짜 탑이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고대가 약간은 서울대에서 떨어지면서 줍줍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연대도 좀 비슷하지만 연대는 우리는 그냥 줍줍은 안 해. 우리는 그냥 뭐 안 해. 니네처럼 그냥 떨어지는 애들 줍줍 안 하고,
우리는 거기서도 걸러낼게. 우리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대하고 고대는 학생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 솔직히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그러면 연대를 가려면 연대를 가기 위한 뭐 고등학교 때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부만 쭉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요 두 학교는 네. 진짜 내신이 최고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내신. 왜냐면 좋던 나쁘던 아무튼 이 교과 전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뭐 서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바뀌어가는 입시에서의 서류 평가의 요소에서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는 서류 평가 요소는 내신이에요. 그 중에 등급만을 안 본다는 거지 등급을 뺀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신이 안 좋으면은 활동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과거로 갔어야지. 그렇죠. 영재부로 갔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이런 학교를 진짜 목표로 해서 나는 진짜 일반고지만 가겠다? 무조건 내신 올인해야죠. 다만 얘기했잖아. 내신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하시는 활동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만능이 돼야 돼. 진짜 얘네는 완전히 만능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야. 다만 그 중에 우선순위는 일단 1번이 내신. 그러면서 이번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되게 디테일하게 짜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한다라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기계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관련 활동을 뭘 할 수가 있어? 없잖아. 이 학교 뭐 동아리에서 뭐 밀링 깎는 뭐 그런 동아리가 있어? 뭐 기계에 관련된 무슨 동아리가 그렇죠. 없잖아. 네. 그럼 기계공학과 관련된 활동은 어떤 걸 얘기하냐?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학습 수준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학업 역량 즉 기계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뭐 물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학 이런 물리 식으로. 이러한 과목들에서 얼마나 내가 성취도를 갖고 있느냐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기계공학과 얼마나 접목되게 내가 뭔가를 더 탐구했느냐 이런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1학년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끊임없이 이게 약간 카드 누적 포인트 같은 거야. 계속 누적돼야지만 3학년 1학기 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와 얘는 기계공학과를 생각하는 친구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고대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대한 내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한다.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1학년 때부터 내가 진로를 대략적으로 큰 틀로 잡고 내가 문과 계열인지 이과 계열인지 기준점은 잡아놓고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탐색 그리고 탐색되어 있는 진로에 맞는 직업을 설정해서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간접 경험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라. 그렇죠. 그런 건 결국엔 본인이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에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수행평가나 활동가나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학부모님이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끔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보면은 중학교 때 그 관성들이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가도 내가 다 서포트 할 거다. 내가 다 도와줄 거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학부모님들이 하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과 그 과제들이 수준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처럼 학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점점 정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결국에는 중학교 때부터 학생이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의 이런 종합전형 준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뭘 도와준다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가이드를 해줘야죠.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연대고대 참 얘기했는데 우리가 종합전형의 가이드까지 설명을 하셨네. 근데 저는 연대고대를 생각하면 이 종합전형을 아예 그렇죠.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부 여기서 네. 마감하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2부에서 이제 저희가 연세대학교 2023 경쟁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